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주 제도를 손질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재계와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개정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상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 합병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했습니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원천 차단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는 예외도 뒀습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소액주주 입장에선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와 미래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을 강압적 법률, 지표관리용 개입으로 규정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황과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노력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잇따라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76년 동안 유지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전 총경은 공무원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해도 순응해라 하지 않으면 넌 징계할 수 있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6년간 유지됐던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른 의무가 생기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됩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노조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공직사회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부정부패 이런 부분도 상급자들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거라고. 국가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군인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위법 여부 판단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혁신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규정과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방산과 원전, AI 등 산업협력을 지렛대로 각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손사영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까지 연이어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1박 2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원자력, 우주산업 등 MOU를 체결하고 방산 분야에서 무기 공동 생산과 판매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아랍에미리트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건설과 방산 분야 협력 강화가 논의됐는데 카이로 공항 확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전략 카이로 구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 지향점을 평화, 번영, 문화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체화한 샤인 이니셔티브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 두 가지 기적을 하나로 잇고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선 포용 성장 비전을 밝히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흐름 대응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도 확정지었습니다.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에서는 원전과 방산, 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 언론 발표를 도출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관련 MOU도 체결해 시노프 원전 건설 수주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7박 10일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 무대를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귀국해 다시 국내 현안에 집중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가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이들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약한 놈입니다. 비공개 감치 재판에선 재판장에게 해보시던가라며 도발했고 법원장 등에게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관이나 진관이를 싸고 도는 법원장이나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짜이가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사법신뢰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대한변협 등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되려 감치 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진관 부장판사를 형사고발하고 국가와 중앙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후 10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에 4번째 우주비행에 도전합니다. 첫 민간주도 발사이면서 또 첫 새벽 발사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어제 기립까지 마친 누리호는 오늘 오전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작업을 모두 마치고 기기 점검까지 마무리되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돼 발사 초입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CCTV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게 미리 사전 확인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발사에선 3차 때보다 탑재 위성수는 물론 무게도 늘었습니다. 13기의 위성이 실려 있는데 무게만도 2배 정도 더 나갑니다. 발사 10분여 뒤 목표 고도 600km에 도달하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시작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12기가 차례로 분리됩니다. 분리가 끝나면 누리호의 임무는 완료됩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번째 발사로 누리호 조립을 비롯해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최초로 새벽 발사도 진행됩니다. 새벽에 발사해야 오로라 관측 임무를 띈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적합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저녁 최종 확정되는데 내일 새벽 1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올해 독감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14배 폭증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 백신 표적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예방접종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을 건너뛰었던 이재현 씨. 올해는 독감이 크게 유행할 거란 뉴스를 접하고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맞아가지고 애한테 혹시 또 뭔가 또 감염이 되거나 이럴까 봐. 독감 바이러스 유전체는 8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때처럼 유전자 조각이 크게 바뀌는 대변이가 일어날 경우 기존 독감 백신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유행하는 K변이는 유전자 한 조각의 일부가 바뀐 소변이에 해당합니다. K변이는 백신 표적인 J변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기존 백신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올해 제조된 백신이 K변이에 대해 어린이 입원 위험을 75%, 성인은 4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도 백신이 독감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역계의 기전들이 영향을 주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형태로 진행하게 될 위험을 높게는 한 50에서 60% 정도 낮춰준다라는.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정부 목표치보다 낮습니다. 65세 이상은 80만 명, 어린이는 50만 명이 더 접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내년 4월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70년 세월 연기 열정을 불태운 원로 배우 고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그가 남긴 KBS 연기대상 수상 소감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순재의 연기 열정은 90의 나이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상 드라마 개소리의 이순재 님입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의 대상 수상. 수상 소감은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에요.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후배들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배우 이순재. 그의 부고에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고 비보를 들었을 때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과 먹먹함으로 선생님의 귀감이 된 연기 기억하면서 좋은 연기자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팬들과 후배 배우들의 마지막 인사가 봇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국민한테 모든 그 희망과 희비를 많이 전달해 주신 분인데 원로 배우시고 안타깝지. 고인의 주요한 연기 무대였던 KBS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이틀 동안 추모 특선 프로그램도 편성했습니다. 정부도 그의 고집스런 연기 인생을 추모하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던 배우 이순재. 70년 연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시청자들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0.27포인트 상승한 3,898.05에 코스닥은 9.76포인트 오른 865.7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형 유통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순매수 중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나흘 연속 하락 속에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석유화학주, 2차전지와 원전주 흐름 좋고 한국전력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 MNC솔루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SC와 리노공업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노타 급등을 케어제는 급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황허유역에 큰 곤이 수천 마리가 날아들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연일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허난성 삼먼샤. 곳곳에서 희고 고운 깃털을 자랑하는 큰 곤이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깃털을 다듬고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가 하면 서로 날개를 퍼덕이며 대치하기도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해마다 밀과 부두를 재배해 먹이를 준비하고 분변 채취를 통해 질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을 찾는 큰 곤이 개체 수는 지난 10년간 2,000마리에서 16,000마리로 늘었습니다. 큰 곤이떼가 펼치는 장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도 몰리고 있습니다. 树林是非常漂亮的，绿色的水加上白色的天鹅，这个画面非常美。有从广东过来的，已经入住了半个月。像周六周天的话，咱这26间房大概入住率能达到90%以上。 지난해 삼먼샤에는 큰 곤이를 보러 온 관광객이 1,000만 명에 달해 100억 위안, 한화 2조 600억 원이 넘는 관광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9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보유한 미국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 빌리 진 킹. 배제돼 본 사람만이 포용을 이해한다는 신념으로 평생 성평등 운동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성 테니스 협회를 창립하고 여성 아이스하키 리그 출범을 도왔으며 1974년 세운 재단을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제공하며 수많은 소녀들의 도전을 도왔습니다. I just am very thankful every single day and very grateful I've had this life. I know I'm one of the luckiest ones in the world.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래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에 도전합니다. 60년 만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젊은 시절 중단했던 역사 전공 학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I do love history. I think that's how you help shape the future. 테니스의 전설에게도 교수들은 예외 없는 엄격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I don't know what they think, to be honest. They're being very strict. They're not giving me any breaks, I can tell you that, which is good. 은퇴를 휴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온 그녀는 내년 5월 졸업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올림픽인 도쿄 데플림픽을 계기로 수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어를 알리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코미디 극단인 요시모토 신희극과 수화 보급 단체가 함께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청각 장애인 오카자키 씨. 어린 시절 청각 장애를 알리기 싫어 수어를 배우지 않은 탓에 의사소통이 힘들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今までの人生をちょっと後悔したというか、もっと早く手話をやればよかったなと思ったっていう。 공연 중간에 오카자키 씨에게 재미있게 수어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관객들 반응도 뜨거워 추가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비영리 법인은 0살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어를 접하는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중증 난청을 앓는 3살 유아도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때부터 수어를 배워 지금은 어머니와 어려움 없이 수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인도의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홍수가 잦아지면서 타지마할 성벽 옆을 흐르는 야무나강 범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 외곽 성벽까지 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침수와 습기로 대리석 곳곳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강물이 몰고 오는 곤충이 대리석을 손상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When they fly, they sit on the marble of the Taj and they pass the excreta. 기온 상승도 치명적입니다. 대리석이 팽창하면서 균열이 늘어나고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Sad to see such thing that climate change is affecting such a beautiful moment. 전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 800곳 이상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상황.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타지마할마저 언젠가 지금처럼 다가가기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정상 간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 가운데 러시아는 종전 안에서 핵심이 빠지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경계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간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 구상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의